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노산하는 분들을 조롱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빨리 결혼하게 만드는 거요? 그럼 지금 나이 처먹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한테 이 새끼들은 힘든 것도 못 참네라고 조롱을 하면서 부끄럽게 느끼게 해서 취업을 하게끔 시키면 돼요? 동지원지수 같은 경우도 왜 당연히 남자가 소득이 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님 통계 뭔지 몰라요? 왜 그걸 말씀하신 주제가 모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통계를 너무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통계를 안 믿으면 뭘 믿어야 되는 거? 부정선거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냥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저는. 노산이 조롱인 거지.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은 거, 그다음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 그다음에 뭐 너무 빨리 아기를 낳는 확률 높은 거 저도 알아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노산을 지양해야 되고 노산하는 여자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늙으면 운전 못하죠. 팩트죠. 반응력 떨어지죠. 면허 다 뺏어요. 차 뺏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면 존나 위험한 세상이 되겠죠. 운전 좀 못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아니면 막 무슨 아줌마에 그러면은 조롱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우리 사회에 만연히 퍼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면허 이제 뺏는다고 하던데요. 노인분들 뭐 사고를 많이 내시고 하면 뭐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70살 됐네, 면허 다 내나, 차 다 내나, 뺏어. 그러면 노인분들은 이제 노동력 생산력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세 이상 노인분들이 다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엄청 생산적인 나라가 되거든요. 연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분들 없애면 돼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미국가 그게 그렇게 돼요. 아니 조롱하는 게 왜 그 사람들 뭐 죽이자 안락사시키자 이건 아니잖아요. 조롱이 아니고 노산을 하는 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국가적으로 노산을 지양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조롱해야 된다라고 한 거지. 짱튜브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노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그게 그거죠. 뭐 조롱해서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그게 그건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계속 말을 끊으세요. 아 오케이. 조롱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노산을 방지하자. 그런 사회 분위기로 나아가자. 일본의 마케이누 세대처럼. 일본은 그 세대의 통으로 날리고 지금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완전히 동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게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거는 비효율적이니까 막아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애들 다 부끄러움 느끼고 안 해야 돼, 지양해야 돼. 국가적으로 노산 지양시켜야 돼. 이건 저는 뭐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아육자님 생각에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위험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낳고 제일 늦게 결혼하고 애들 이상하게 태어나는 이상아들, 현존성 이상아들도 너무나도 높고. 3,000원 유럽에서도 하는 중임. 시험 떨어지면 시속 50km까지만 움직이는. 전 제 방송에서 요즘에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아기를 많이 안 낳는 게 요즘 20, 30대 탓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윗대가리 새끼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90년대, 00년대 국회의원들, 방송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 탓이 제일 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땅튜브님이나 뭐 이렇게 댓글 보면은 지금 35세 이상인데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이 마치 전부 젊었을 때 존나게 놀고 막 아무 데서나 다리 벌리고 이제 와서 결혼하려고 하다가 장애인을 낳고 이런 굉장히 악마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그리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데서나 벌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는 늦게 낳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건 문제가 아닌가? 아니 건강한 아이 나오면 좋잖아. 근데 나는 일본의 그런 마케이누 세대들처럼 일본은 지금도 이제 뭐 20대 중후반 넘어가면 약간 조롱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눈치 보고 노처녀다 너 언제 결혼할래? 아니 의학적으로 30살 넘어갈 때부터 노산 하루하루 먹어 할 때마다 자폐아라든지 그런 극단적으로 안 좋은 몸이 안 좋은 애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결혼해서 만약에 자폐아를 낳거나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 씨발 근데 그때 인생 그냥 끝이야. 아니 그렇게 리스크가 계속 우리나라의 사회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내가 어떻게 이 애는 정상일까? 아닐까? 이런 빠친코적인 그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개개인 누군가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늦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개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건 저는 나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떤 법이든 간에 좀 어두운 면도 있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 법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노산하는 분들을 조롱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빨리 결혼하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 남자들은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점점. 그러면 지금 나이 처먹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한테 이 새끼들은 힘든 것도 못 참네라고 조롱을 하면서 부끄럽게 느끼게 해서 취업을 하게끔 시키면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런 거에 안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랑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뭐 제대로 고생도 안 해보고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데 조선소 같은 경우도 거의 최저시급 주면서 편의점이랑 똑같은 거 주면서 사람이 없다 이러고 징징대고만 있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땅튜브님은 그러면 35세 이상 여자들을 왜 일찍 결혼 안 했냐, 이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부분을 막 조롱을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5세 여성들이 해결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90년대생을 통으로 날리자. 어차피 얘네는 사상도 그런 것도 바뀔 그것도 없고 어차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바꿀 수가 없다. 웬만해서는. 근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빨리 결혼해서 애들 빨리 낳고 노산해가지고 선천성 이상한 말이 태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로 일본처럼 흘러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정치인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 탓이 더 적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나 방송 만드는 사람들의 탓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건 근데 못해. 그러면 그거를 국민들이 정치인들이나 방송 만드는 그런 사람들, PD나 작가분들 그런 사람들을 지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 남녀를 서로 싸우게 만들면서 자신들이 면피를 하고 그래 너넨 존나 싸워라 이러면서 정작 걔들은 행복하게 결혼하고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저는 그게 좀 꼴봤거든요. 그래서 35세 이상인데 노산 아닌데 막 하면서 뭐 그 여초 사이트 막 글 쓰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도태돼요. 놀리든 말든 아무 의미가 없어. 걔들을 놀려도 도태되고 안 놀려도 도태되고 어차피 걔들은 도태돼요. 근데 문제는 진짜 35세 이상이지만 행복하게 결혼생활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 정상적인 국민들이 있고 그분들은 아이를 낳아 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안 그래도 바닥을 쳤는데 그나마 정상에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통으로 묶어서 노산하면 기영아 난노 크크크 하고 놀려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명한테 반박 좀 할게요. 한 명이 제도를 개선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롱해서 사회를 바꾸자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가라고 하는데 아니 뭐 비정상이라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제도를 개선할 거면 씨발 그럼 나를 뭐 시장이나 대통령 만들어 주던가. 그럼 내가 제도를 개선하자 그러겠지. 씨발 내가 그 자리에서 조롱하자 이러겠어. 근데 나 같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야 우리나라 씨발 계속해서 초산연령 계속 늘어나고 초혼연령도 계속 늘어나고 결혼식장 비용은 씨발 뒤지게 거품값 많이 끼네. 개병신 새끼들 그걸 왜 하냐. 야 너 35이랑 결혼해? 와 너 진짜 병신이다. 야 요새 너 이거 봐봐 하면서 이제 너 선천성 이상한 나을 확률 높아져. 난 이렇게 남자들이 얘기하고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저는 많은 것들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더 안 좋게 흘러갈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남녀는 더 많이 싸우고 서로 더 부정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싸움을 조장하고 장려하면 안 되고 실제로 잘못한 새끼들을 찾아내고 뭐가 잘못됐는지 제도적으로 수정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자꾸 사회 우리 국민들 개개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저는 존나 꼴받아요. 이 짓거리를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닌데. 근데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이미 그런 게 굳어져 버린.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친구들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설파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바뀔 거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여자 40살인데 그냥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랬던 애들도 실제로 시발 70분의 1 확률로 다운증후군 나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 그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이 많은 여자를 선호하는 남자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형님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어린데 나이 많은 여자를 선호하는 애들보다 그냥 결혼 정량인데 여자가 나이가 비슷해. 남자도 30대 후반 40대인데 그런 사람이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고 하는 형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 형님들이
결혼을 안 하시면, 그러니까 노산인 분들하고 결혼을 안 하시면 그걸 보고 젊은 층들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치.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그 통으로 날려야 되는 세대 빼고 이제 자라나는 애들 기준으로 저렇게 나이 들 때까지 결혼을 안 하면은 저 언니들을 보니까 씨발 좆되는구나, 결혼 못하는구나, 진짜 좆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런 경각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자들이 그렇게 결혼 못하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제일 무서운 거는 언니들이 물귀신 작전 혹은 자기가 팔려야 되니까 어린애들한테 그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야,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아니 너 뭐 벌써 결혼을 한다고? 아니 야, 너 지금 한창 즐길 때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썩은 걸 상자론 미친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옳은지 안 옳은지는 이제 개개인 따라 다르겠지만, 흑자님은 이제 그게 방향이 위험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좀 의아한 게, 지금 제가 41살인데 제가 땅튜브님 같은 20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 새끼 족도 모르면서 나댄다고 하는 반응들이 주류잖아요. 아 형님 역시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여자들은 언니들이 얘기하면 다 듣는 거예요? 뇌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이렇게 다 듣진 않겠지. 그리고 그런 좆된 사례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경각심을 느끼겠지. 그리고 괜히 썩은 걸 상자로라는 게 나오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죠.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없던 여자가 동탄이라든지 그런 좀 약간 동탄 신도시에 입성을 하면서 거기 주변에 있는 반성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들, 그런 미시들을 만나면서 여보 저쪽 집안은 남편이 와가지고 뭐 설거지도 도와주고 한다는데 여보는 나를 안 사랑해? 막 이런 식으로 족 같은 거에 설금설금 퍼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 사회 연상에서 맞잖아요. 그런 론까지 나올 정도면 저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래? 네, 지금 20대인 분 중에 그런 병신 같은 가스라이팅에 당할 남자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형님 이거 내가 딱 말할게. 지금 연애하고 있는 애 중에 결혼을 다른 남자는 아니 자기 친구가 이제 뭐 어떤 대접을 받는다 아니면 뭐 그런 거 해주던데, 이런 새끼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거 아니더라도 내 친구 남자친구는 가방도 들어준다던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방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요구하는, 그게 다른 애가 겪었던 거에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줘, 나 안 사랑해? 이런 경우 진짜 많다니까. 저는 이미 방향성이 물론 뭐 바보 같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니 괜찮아. 뭐 솔직히 좀 미련하게 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항상 존재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미 확고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는 아예 그냥 만남과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큰 뭉탱이,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나는 이 형님들이 겪었던 족같음을 절대 안 겪을 거야, 나는 무조건 반반, 절대 지기 싫어, 절대 손해 안 봐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큰 뭉탱이, 이 두 뭉탱이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땅튜브님이 말한 것처럼 제 세대처럼 여자한테 슬슬 기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집에 다 갖다 바치는 소위 병신들은 거의 없어질 거라 봅니다. 저도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법이 뭔가 개선돼서 된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설거지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조롱이잖아.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제 구독자들 중에 그냥 나는 만남 자체를 포기할래, 여자 안 만날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뭉탱이 분들한테 나가서 쟁취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혼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잖아 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결혼했다가 차라리 이혼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이 법적인 뭔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다르긴 해. 그러니까 신혼 이혼하면 다행이지. 근데 일단은 신혼 이혼하면은 이혼남을 만날 여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젊은 나이에 이혼했는데 그런 리스크도 있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뭐 만약에 5년 1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돈을 원래 훨씬 많이 벌어왔는데 아이 씨발 내 재산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이것도 좀 엄청난 리스크라고 봐. 그러니까 난 이게 법적으로 좀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법적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혼전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혼전 계약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법적으로는 그런 효력을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여자들도 다 납득하고 오케이 이런 애들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부터 좀 바뀌어라. 근데 사실 이걸 떠나서 전 이미 한국이 망했다고 봐요. 출산율이 이미 무너져서 그 구멍이 너무나도 커서 이미 망했다고 보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막 같은 남자로서 막 큰 유대감은 없지만 여자보단 유대감이 있거든. 그냥 나는 그 형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거 보면은 그냥 씨발 막 다 막 부셔버리고 싶어 그냥. 아무도 안 당했으면 좋겠어. 씨발 저런 거에 왜 이렇게 처당하지? 개족같네 보기만 해도. 일단 저 개인의 족같음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율이 올라가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안 하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제가 오늘 자전거 수리 맡기러 갔거든요. 그 안에 매장 안에 사람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3명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역시 외국인이 많아지는구나. 알아서 채워지겠네. 그냥 이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좀 아쉬운 게 국가가 너무 방치하고 있대. 외국인 이민자 정책을 씨발 빨리 좀 되게 공격적으로 펼쳐가지고 빨리 들여야지. 아니면 이거 우리 생각을 해봐. 휴전 국가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국가에다가 남자애 태어나면은 군대 가고 그리고 한국 말고도 대체제가 외국인들한테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한국은 인구도 피라미드도 개십청 나가지고 만약에 여기 와서 살아가지고 한국인을 귀화하게 되면은 세금도 존나게 뜯길 게 뻔하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좀 지금 사람들이 모를 때 빨리빨리 들어와야 된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20대에 대해 잘 모르면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땅튜브님이 수도권에 사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방에 내려오시면 외국인은 이미 되게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근데 땅튜브님 말한 것 중에 공감하는 거 하나는 뭐냐. 저는 진짜로 00년대쯤 국회의원들이 진짜 쳐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이 늘렸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조금 너무 늦게 늘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게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파적으로 늘렸어야 되는데 그 새끼들이 안 해서. 출산율이 자체가 외국인들도 다 집계를 해서 한 건데 이 정도면은 이거는 좆됐다. 빨리 더 공격적으로 더 받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전 이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이 정도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씨발 말도 안 되게 한국 가면 인구수 1억 찍어보자. 다인종 국가로 1억을 찍으면 안 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 흑자야 넌 그럼 비혼주의자들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임? 이것도 이제 제 얘기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죠. 저는 결혼을 하냐 마냐가 성공을 했냐 패배했냐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잘 모르는 막연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걸 얻지 못할 거야.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얻지 못하는 게 되게 나쁘고 악한 거라서 내가 얻지 않는 거라고 심포도질을 하는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한테 그냥 나가서 이걸 쟁취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말을 하는 거지 결혼하면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괜찮은 여자를 만나려는 시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 그렇게 내가 40살 먹을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 난 이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셨잖아. 근데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저한테 하는 말 아니죠. 예, 저 채팅 치는 사람. 근데 나는 흑자님 의견도 존중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크게 공감 안 되고 흑자님이 하신 말씀에 맞는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제 공감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세대 차이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존중을 해주시고. 네, 저희 보면 그게 뭐라고 리스크 지고 왜 해야 됨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솔직히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지금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여자를 만나는 거 그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고 안 해도 그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결혼 문화에 그렇게 화를 내고 많이 긁히고 할까요? 저는 실제로 결혼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막 어디 되게 비싼 데로 가고 결혼식을 되게 비싸게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물론 왜 저런 이렇게 보긴 했지만 딱히 내일도 아닌데 알바노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막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게 존나 빡치더라고. 왜냐면 내일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저기 지금 여자 안 만나면 되는데 그런 리스크 왜지? 이런 분들은 솔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을 텐데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남성들이 좋은 여자 만나면 당연히 좋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남자들이 돈을 벌고 이런 거에 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제 리스크가 한국에서는 너무 크다. 흑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페미들 말고 나는 그런 페미향이 0.6% 이렇게 첨가해. 페미향 첨가. 난 이것도 씨발 막 소스라치기 싫어. 그 정도기 때문에 더 저는 그런 애들 더 많다고 느끼는 것 같고. 저는 빼미보다는 차라리 이
인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그게 페미예요. 그냥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도 그런 애들을 걸러야 되고 페미적인 사상에 들어간 애들도 걸러야 되고 근데 애가 숨겼을지 안 숨겼을지도 모르고 결혼하면은 애 낳으면 씨발 양육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냥 한 인생이 좆돼버리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 말고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그럴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대.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러니까 뭐 빼미는 정신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통으로 묶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냥 뭐 급진적 빼미를 포함해서 그냥 안 좋은 사람을 걸러내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다는 표현을 좀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 봐라 한여랑 결혼하면 뭐 장애인 나옴 이거 봐라 한여가 또 설거지 시켰노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좀 나가서 괜찮은 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제 취지입니다. 오케이. 흑자님 혹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흑자님이 제대로 말했으니까 제 방에서 지금 들어와셔서 보신 분들은 흑자님의 그 말에 왜곡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흑자님이랑 저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존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자님. 나갔네. 생각 다르다고 삐지면 안 돼. 아이 뭐 프레임 씌우라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럴 거 같니. 혹시나 그럴까봐. 흑자일스 서플러스 일스 10만원 젊은이들과 말 섞어서 즐거웠습니다. 형님! 흑자일스 형님 말이 맞아. 나 오늘부터 이 새끼들 씨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노력을 해야지. 병신 같은 새끼들. 요즘 새끼들은 이게 문제야. 아무리 봐도 난 이해가 안 돼. 야 그렇게 포기하는 게 맞아? 흑자님 말에 반기 들지 마. 구미서 20대 아빠 16개월 아기 숨진 채 발견. 애엄마는 집 나가고 아빠 혼자 애기 키우다 병으로 급사하고 애기도 굶어서 죽은 상태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 그런데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자 아기 친자식이 아니다. 씨발 맞아 이거? 와 이씨. 흑자일스 서플러스 일스 5만 원당은 이가 맞는데 짜증나네. 흑자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제시한 통계 자료들에 오류가 많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는데 혹시 어느 분이시죠? 네,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엘리?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실 다 보여드린 게 아니거든요. 네. 어제도 봤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오류가 많다고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노산이 많아지면서 기형과 출산이 많은 그 통계 자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예전과 지금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예전보다 그 기형에 대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더 많아졌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연도수에 따라서 뭐 발전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진단하는 폭이 넓어져서 기형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노산이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노산은 선천성 기형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아니요. 영향이 있으나 그게 막대한 영향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비교를 할 때 같은 경우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번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저기서 나왔던 그 사용자 추이부터 해가지고 봤을 때 나이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출산하는 거 자체 인구 자체가 저렇게 높은데 30대부터 이렇게 40대까지가 퍼센테이지로 치면 이거 두 개만 더해도 거의 70%를 넘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노산이 이미 얘네부터는 이미 노산이잖아요. 노산 기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통계적인 오류를 말할 때는 그게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지 노산이 미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노산이 당연히 기형아 출생에 뭐 영향을 끼치는 거 당연히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그 의견 전부는 아니겠죠. 이 의견 자체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의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통계든 간에 이거는 전체적인 표본을 그 모집단을 크게 두고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은 통계적 오류는 그 어떤 통계에서도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쭉 어저께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초식남을 뭐 선택한다 뭐 그런 것도 사실 그 두 개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무슨 페미애들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 약간 그쪽으로 사람들이 선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초식남을 원하는, 결혼할 땐 초식남을 원하는 애들이 더 많아진대. 그 두 가지밖에 보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적대. 나쁜 남자와 너무 극단적인 보기라는 거죠. 그럼 그거 말고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예를 들어 통계청 자료라든지 아니면 OECD 임금격차라든지 아니면은 초산 연령, 아니면은 소득 동질원 지수 최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질원 지수 같은 경우도 왜 당연히 남자가 소득이 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여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님 통계 뭔지 몰라요? 아니요. 동질혼이라고 하면 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소득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여자가 소득이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다 포함된 건데 왜 그 포함이 돼서 님 그래서 말은 왜 남자가 더 많을 거냐고 가정하고 얘기하냐 이건데, 남자가 더 많은 것도 그거는 소득 통계 보면은 남자가 더 많아요. 평균 소득을 보면. 그런데요. 보여주셨던 동질혼 같은 경우에는 남여를 비교를 해서지 남자가 더 많은 경우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자가 소득이 더 많은 거를 제외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야? 좆되는 것 같은데? 좆됐는데? 엘리님, 네. 방금 그거는 말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통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중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남성이 이미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걸 왜 빼야 되냐고. 소득 격차가 있는 거를 가지고서 몇 배에서 통계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통계에는 남자가 더 많은 경우만 해서 그거를 통계를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여자가 많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여자가 많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외가 없어야 된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한국이 봐봐, 그 통계를 제가 이거 하나만 보고서 얘기한 건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OECD 국가 중에서 남자만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외벌이 네. 그것도 비율이 우리나라가 1등이고, 남성과 여성의 소득을 봤을 때도 남성이 더 높고, 근데 이제 부부 가구의 소득 동질혼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자가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들어가더라도 그건 미미하지 않나요? 아니, 이게 모집단이 존나게 커지면 그게 유의미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걸 말씀하신 주제가 모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통계를 너무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통계를 안 믿으면 그걸 뭘 믿어야 되는 거야? 부정선거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건가? 그걸 뭘 믿어야 돼? 선생님 의견은 뭐임? 아니, 그냥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있을 수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요.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모든 여자가 다 한여이고 페미 사상에 젖어 있고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 비중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사실 조금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 제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제 주위 사람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주변 도래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그게 페미에 대한 것도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라고 통계를 낼 때 페미의 기준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저는 근데 그게 뭔 소리지 이게? 응?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니까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는 팸이야. 난 이 정도니까 팸이 아니야.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고를 때도 시행의 수를 존나게 늘리면은 그 평균이 나오듯이 2000 원대수의 법칙 아냐고 물어봐 키키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라니.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의 점점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과학으로 하면은 아주 낮은 확률로도 이론상으로는 엔트로피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먼 우주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한두 개쯤 한두 번쯤 일어날 수 있겠지. 사람이 그냥 벽을 뚫고 우연히 근데 전체를 그 수를 존나게 늘려놔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이거는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에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뭐 이 정도로 하지. 하나의 그 작은 예시를 들고서 이거 아니지, 이거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통계에 약간 뭔가 덤비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뭐 비정상적이고 뭐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뭐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왜 외벌이하는 남자가 그것도 뭔가 통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외벌이하는 남자가 더 많죠. 그게 현실이고. 네, 외벌이하는 남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여자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시면 그 땅티브님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여자분을 만나시면 어떠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좀 벗어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왜요? 아니 이미 소득이 있고 본인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은 일을 관둘 뭐 상황이 좀 많이 생기진 않겠죠.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결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나 재산상의 손해나 이런 것들을 덜 보실 수 있잖아요. 재산상 손해 때문만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방을 들어달라고 한다느니 근데 싫어 했는데 계속 그것도 안 들어줘. 다른 애들 그런 애 해주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돈뿐만이 아닌 거죠. 저는 한 번도 그 남자분이 가방 들어주는 거 좋게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그 여자 가방 이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굳이 남자들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엘리님이랑 엘리님도 이제 주변 도르고 나도 주변 도르인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엘리님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보기는 많이 봤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못 본 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 걸음망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근데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냐. 그냥 하나 틱 하면은 그냥 그 순간부터 뭔가 개병신 약간 이렇게 인지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 허영심이 조금이라도 세 보이겠네. 자꾸 막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음식 나오는데 한 번은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메인 음식 안 나오고 이제 서브 그런 게 나왔어. 근데 나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먹어? 이거 같이 찍어야 돼. 이러면은 그냥 씨발 포크로 존나 내려 찍어버려요. 응? 다시는 사진 못 찍어. 안 그런 분을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회비용이 너무 그런 애들이 너무 난 만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시간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로또 당첨되려고 로또 한 주씩 맨날 한 주씩 사는 그런 느낌. 근데 영원히 당첨되지만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보실 수 있어요.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친구를 사귈 때도 동성끼리도 병신이 존나 많은데 좀 병신 많을까봐 친구를 안 만들어야지 이러고서는 아예 동성이랑도 말 안 섞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왜 이성한테는 그러는지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흑자형 편을 사귀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괜찮아. 개병신 레디컬 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가 리스크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 땅주부님이 가져온 통계에 대해서 뭐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뭐 말 그대로 과학이니까 팩트니까 다 동의는 하는데 기회비용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흑자형 말에 왜 그거를 동감을 하냐면은 이게 진짜 자기랑 맞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시발년들 중에서 그 진주를 딱 찾는 순간 거기서 오는 혜택이 너무 커요. 말 그대로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느낌이란 말이죠.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상훈씨 의지할 수 있고. 네. 상훈씨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씨발 금요일에 방송해야 되고 평일에 지랄하지 마세요. 형님은 먹고 살만하니까 씨발 그 용계를 사는당했을 때도 서현역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바꿔가면서 이 씨발년들 난 글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회비용이 넘치지 씨발. 나가셨네.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